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림굿과 가문몰락의 주범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기서는요, 내림굿 요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방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내림굿과 가문몰락의 주범 지방령이다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이 지방령이라는 거는요, 실타래, 포성줄입니다. 실타래, 포성줄에 손발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끼니, 즉 음식을 차려주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을 지방령이라 합니다. 굶주림은 극에 달해 있는데도 차려주는 음식마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환장하겠죠. 미친 듯 환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령은 환청과 조현병의 주범이 되는 거고요. 또 지방령의 무서움 두 번째, 멀쩡하던 가문을 어느 날부터 서서히 몰락시키는 주범도 지방령인 겁니다. 그러면 지방령은 어떤 걸 지방령이라 할까요? 자살, 사고사, 전쟁사 등 비명행사를 하게 된 경우의 후천성 영혼이 있고요. 지방령은 어차피 후천성 영혼입니다. 후천성 영혼이라는 것은 사주 분석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영혼인 겁니다. 사주는 태어나는 순간에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후천성 영혼은 사주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림굿을 받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과 발을 포성줄로 꽁꽁 묶어두게 된 무속인의 삼가라면은 본가, 외가, 시가가 되는 겁니다. 남자 같으면 처가가 되고요. 무속인의 삼가, 직계 조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방령의 범위는요, 지방령이란 자살, 사고사, 전쟁사 등 비명행사하게 된 경우의 영혼을 말합니다만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지방령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림굿판에서 내려오는 따라 들어오는 지방령 있는 겁니다. 이 내림굿판이라는 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친가, 외가, 시가의 삼가, 직계 조상신들까지 신당으로 불러서 손발을 포성줄로 꽁꽁 묶어두기 때문에 삼가 직계 조상신들까지도 지방령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내림굿판입니다. 내림굿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간혹 무속인의 신당을 정리할 때가 있는데 이때 삼가 직계 조상들의 손과 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묶여있는 삼가 조상신들을 불러내 보면은 이때 이제 불러내는 방법은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하면은 불려 나와요. 보통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돼요. 이렇게 손과 발이 묶여있는 150명 내외 정도의 삼가조상신들은 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벌전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의 후손들은
4대 후손들에게까지 이 벌전이 이어지게 되므로 도대체 가족마다 풀리는 일이 없이 매사 애군이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문이 서서히 몰락이 되고 후손들이 무속신앙, 귀신병 등에 쉽게 빠져들게 되고요. 후손 중 누군가가 조현병 환자가 생기는 등 별별 생각지도 못한 희한한 애군들이 이어지는 등 무속인의 가족과 친지들은 도대체 풀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 구판으로 신내림을 받겠다는 어리석음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엄청난, 친지들이라는 건 이제 사촌 이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애군을 가져다 준다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신내림이란 거는 내림 구판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신내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내림이란 정확한 가리잡기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림구판이 아니라 신내림이란 내림구판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기 잡기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에서 백일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백일 기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사찰에서 40일 정도 하고 나면은 기도 장소를 옮겨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신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옮겨서 신의 계시대로 옮겨서 또 30일 정도 기도하면 또 한 번 옮겨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그런 신의 계시가 내려와요. 또 옮겨서 30일 정도 기도를 하면은 신내림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100일 기도가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을 옮겼으니까 그게 삼삼밟기가 되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끌고 다니면서 삼삼밟기 한다는 그게 삼삼밟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림 구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면요. 구판에는 위패가 없죠. 이거는 위패가 없다는 거는 아무나 부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사상 차릴 때, 할아버지 제사상 차릴 때 할아버지를 부르겠다는 위패를 적는 거잖아요. 근데 위패가 없다는 건 아무나 부르겠다는 얘기죠. 산더미 음식.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불러서 먹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아버지 제사상이 엄청나게 많이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상, 제사밥 한 그릇뿐입니다. 할머니하고 두 분 모시면 두 그릇 떠고 이러는데 산더미처럼 쌓는 거는 뭐 누구니도 모를 객기들을 엄청나게 불러서 많이 불러서 먹이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구판을 보면은 방울, 갱가리 등 금속성 새소리를 많이 울리잖아요. 이건 풍악입니다. 펄펄 뛰는 등 뭐 짝도도 타고 이러잖아. 이건 광대의 모습이에요. 객기, 불러들인 객기 잡기들을 위한, 즐겁게 하기 위한 춤사입니다. 아무나 엄청나게 많이 풍악, 춤사이, 이게 뭡니까? 잔치잖아요. 내림구판이란 이렇게 객기, 잡기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잔치판입니다. 그리고 무속인은 귀신을 부를 수는 있지만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속인들의 아주 큰 단점입니다. 원한기들의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원한기들은 사주에 나타나는 선천성 귀신이거든요. 이게 뇌 신경을 흔들고 신기를 나타나게 하고 무속신앙에 자꾸 빠져들고 들게 하고 이런 고통도 견디기 힘든 판에 어차피 돌아갈 곳도 없는 영혼들인 객기 잡기들까지 불러놓고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해된 객기 잡기들이 쉽게 돌아가긴 할까요? 이렇게 불러 모은 객기 잡기들을
주인, 몸주, 주인은 몸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주로 모시겠다는 언약이 몸주로 모시겠다는 언약이 내림구판입니다. 이런 내림구판을 신내림이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내림구판에는 결국 객기 잡기들만 잔뜩 불러 모으는 객기 잡기들의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또한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신당을 정리할 때는 신당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많겠죠. 포성줄에 묶여있는 삼가, 본가, 외가, 시가라 했죠. 직계 조상신들부터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꼭 지방령 천도제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방령 천도제법으로 손발부터 풀어준 후에 신당을 정리해야만 벌전의 끈이 풀어지게 됩니다. 경험상 보통 묶여있는 삼가 조상들의 숫자는 150명 내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당을 정리할 때 보통은 퇴선굿 해서 뭐 신당을 정리한다 하는데요. 퇴선굿은 굿 아닙니까? 퇴선굿도 역시 굿이잖아요. 퇴선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많은, 엄청나게 더 많은 객기 잡기들을 불러들이는 게 바로 퇴선굿입니다. 그 말장난 아주 심한 내용이 바로 퇴선굿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좀 자세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령의 인연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령은 후천성령이므로 사주 분속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체는 그야말로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으며 함부로 정체 파악을 장담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잠자리를 한 젊은 남녀는 부부의 인연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자리를 같이 했던 젊은 남녀 애인이었다. 만약에 한쪽이 죽었다 이러면은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영순이가 돼요. 무촌이기 때문에, 영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령은 사촌 이내의 친척이나 가족에게 인연이 생기는 겁니다. 사촌이라 했는데요. 사촌은 친족 사촌도 있지만은요. 외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까지도 포함이 돼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 정체는 그야말로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으며 함부로 정체 확인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사촌 이내의 모든 조상 등이 모두 지방령에 포함이 됩니다. 사촌 이내의 조상, 고조 할아버지, 고조모 이게 사촌입니다. 조상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조부, 정조모는 삼촌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촌이 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일촌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무촌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방령의 범위가 많이 넓기 때문에 그 정체는 감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정체 파악을 장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령의 범위를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친가 쪽을 봅시다. 애인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잠자리가 있었던 애인 이게 한쪽이 죽었어. 그러면 부부의 연을 맺었던 거니까 무촌이 되는 거죠. 무촌, 영촌. 그래서 이거는 지방령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영순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결혼을 했던 부부의 객사 이것도 영순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 일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은 1순위가 돼요. 지방령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이촌이잖아요. 조부 조모 이촌이잖아요.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이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조부 정조모 삼촌이지요. 숙부 백부 큰아버지 큰엄마 숙모 백모 고모 이런 쪽은 삼촌이 되는 거잖아요.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삼순위가 됩니다. 고조부 고조모 고종 사촌 이종 사촌 이 사촌이잖아요. 직계 사촌 이것도 사촌이잖아요. 그러면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사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가 쪽을 볼게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촌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위가 되고요. 외삼촌 외숙모 삼촌이니까 삼순위가 되고요. 이모 외모라고 적어놨고는 이모부 그 삼촌이니까 삼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외사촌 형제 자매 하순위가 되고요. 이종사촌 형제 자매도 지방령으로 붙을 수 있는 사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방령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함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죠. 뭐 가족 친지들이 뭐 자살을 했다거나 뭐 객살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은 건 아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범위는 정해놨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지방령의 정체 파악과 천도 순서. 지방령은 누구에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조현병이나 병이정상 또는 환촉, 환청, 환각 등이 있는 사람은 우선 지방령을 의심해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방령은 불론해서 천도를 해서 천도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지방령 처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 확실하게 되었다 안 되었다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해 봐야지 그 나타나는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원한기입니다. 지방령을 불러들이는 뿌리는 원한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한기는 사주 원국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령 천도를 하려 하면은 지방령 천도를 하기 전에 우선 사주부터 분석을 해서 원한기를 먼저 천도를 해야지만 지방령 천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주풀이와 원한기 처리가 만능일 것 같지만은 지방령 한 명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받는 벌전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붙어있는 원한기의 모든 숫자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벌전이 4대 후손까지 이어지게 된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지방령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쪽이 많아요.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 처리만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죠. 원한기는 사주 원국에 나오는 선천성 영혼이기 때문에 사주 분석으로 100% 확인이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그 원한기 처리만 다 하게 되면은 뭐 인생이 탄탄대로일 걸로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지방령이 하나 붙어 있다면은 이 지방령 한 명의 피해는 그 가족 전체들에게 붙어 있는 모든 원한 귀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벌전이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원인 불명의 애군이 이어지는 경우는 물론 사주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집안에 혹시 지방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원한기들 다 처리해도 안 되면 그 지방령을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되겠지만은 지방령의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혹시 지방령이 있는 가정에서 사주를 보려 하면은 사주 보기 전에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해서 뭐 자살을 했다,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영혼이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천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몰라서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원한기와 조상 등은 선천성 영혼이므로 사주 분석으로서 그 정치를 100% 밝혀내서 천도제로서 원한기와 조상의 피해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령이라는 사주 분석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후천성 영혼이므로 선천성 영혼과 후천성 영혼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주 분석으로도 밝혀낼 수가 없는 후천성 영혼이므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주가라고 하더라도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남의 가족사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방령의 정체는 그 가족들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령의 유무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가족들의 전체 애군을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지방령의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령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서 환청, 환시, 환촉, 환각 등의 정신분열증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며 노력하면 하는 대로 불발이며 온 가족들을 줄줄이 심할 때는 온 가족들을 줄줄이 몰살시켜버리는 경우까지도 있는 게 바로 지방령의 벌전입니다. 또한 멀쩡하던 가정이 어느 날부터 큰 원인도 없는데 서서히 무너져가며 가족 구성원 전체가 원인 모를 애운이 이어지는 등은 대부분이 지방령의 벌전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방령의 영향을 받아서 벌전을 받아서 정신질환 정도로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좀 많이 봐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조상신, 객귀신, 종조상기, 선만기, 태아령, 지방령 등 7종류의 영혼 중에서 피해가 가장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지방령의 벌전입니다. 지방령 천도제법을 얘기를 해봅시다. 지방령 천도제법은 포박되어 있는 선발부터 풀어서 천도를 해드리게 되는 지방령 천도제법 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령 천도제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해탈지박, 미식, 포식, 기포만, 노자집전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탈지박이라는 얘기는 손발에 묶여있는 포성줄부터 풀어주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식, 포식, 기포만 이거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해가지고 배를 채워주라 이런 얘기고요. 노자집전, 노잣돈까지 챙겨드리라는 얘기인데 노잣돈을 왜 챙겨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손발 풀고 배까지 잔뜩 채웠으니까 황천세계로 영에서 신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서 올려보내는데 노잣돈이 없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황천세계라는 거는 지구에서 거리가 뭐 수천 광년이나 걸린다는데 거기를 노잣돈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노잣돈까지 챙겨서 황천세계로 올려보내드리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행사
해명 선임이었습니다.